천재 예술가요? 아니요. 그는 여성을 파괴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믿었던 괴물이었습니다. 14살 소녀를 납치하고 임신한 애인을 버리고 사랑하는 여자들을 자살로 몰아넣은 남자. 오늘은 피카소를 통해 예술가의 책임과 그가 보인 행동이 오늘날 가스라이팅으로 해석되는 이유를 함께 생각해봅니다. 그의 그림 속 일그러진 얼굴들이 실제로는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가 파괴한 여성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 남자, 파블로 피카소. 우리가 몰랐던 진짜 피카소의 잔혹한 민낯이 지금 폭로됩니다. 20세기 최고의 화가라고 불린 남자가 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 큐비즘의 창시자, 게르니카의 작가, 91년 생애 동안 5만여 점의 작품을 남긴 전설적인 예술가. 하지만 그 찬란한 예술 뒤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기계다. 즐기고 버리는 것이다. 사랑? 그런 건 없다. 오직 욕망과 정복만 있을 뿐이다. 내가 그린 모든 여자의 얼굴은 내가 파괴한 증거다. 피카소가 직접 남긴 말들입니다. 그의 연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리 테레즈 발테르, 목매달아 자살. 자클린 로크, 권총으로 자살. 도라 마르, 정신분열증으로 평생 요양원. 페르난드 올리비에, 알코올 중독으로 폐인. 올가 코클로바, 우울증으로 쓸쓸한 죽음. 5명의 주요 연인 중 3명이 자살, 2명이 정신병. 이것이 우연일까요? 나는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통해 나 자신을 사랑한다. 피카소의 예술은 사랑이 아닌 파괴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끔찍한 진실이 밝혀집니다. 1881년 스페인 말라가. 죽은 채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산파가 포기하려던 그 순간 삼촌 살바도르가 아기 코에 시가 연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제야 아기는 울음을 터뜨렸죠. 나는 죽음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평생 죽음을 그려야 한다. 훗날 피카소가 한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어머니 마리아 피카소 로페즈였습니다. 마리아는 아들 파블로에게 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8살까지 같은 침대에서 재웠고 15살까지 목욕을 시켜줬으며 20살이 넘어서도 옷을 골라줬죠. 파블로는 신이야. 신은 완벽해야 해. 마리아는 파블로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평범한 아이들이 내 파블로를 더럽힐 수 있다며 집안에 가둬둔 것이죠. 7살 피카소가 처음 그린 그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나체였습니다. 엄마만이 나를 이해해. 다른 여자들은 모두 가짜야. 그때부터 피카소에게 여성은 두 종류로만 나뉘었습니다. 어머니 같은 성모 아니면 파괴해야 할 창녀. 13살 때의 피카소는 아버지 호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은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이제 저 혼자 할게요. 아버지는 충격을 받아 평생 그림을 그만뒀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이죠. 하지만 피카소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는 도태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미 13살에 그는 완벽한 사이코패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1904년 파리. 가난한 화가 피카소는 몽마르트의 다락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여자가 페르난드 올리비에였죠. 붉은 머리에 풍만한 몸매를 가진 19세 소녀였습니다. 피카소는 페르난드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를 소유하고 싶어 했죠. 페르난드, 나만을 위해 살아줘. 나는 당신 없이는 그림을 그릴 수 없어. 페르난드는 피카소의 간절함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죠. 피카소는 페르난드를 아예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시장도 산책도 친구 만나는 것도 전부 금지였죠. 내 여자가 다른 남자들 눈에 띄는 것은 참을 수 없다. 페르난드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기만 해도 피카소는 광분했습니다. 캔버스를 집어던지고 페인트를 벽에 뿌리며 소리를 질렀죠. 내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꼼짝 말고 앉아있어. 움직이면 다시 처음부터야. 페르난드를 모델로 한 그림들이 바로 피카소의 장밋빛 시대 작품들입니다. 아름다운 그림 뒤에는 감금당한 여성의 절망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6년이 지나자 페르난드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생기 넘치던 소녀는 무기력한 인형이 되었죠.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야. 파블로의 그림 속 모델일 뿐이야. 1912년 페르난드는 몰래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이미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나중에 페르난드는 알코올에 의존하며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피카소가 남긴 첫 번째 시체였죠. 피카소의 반응은? 페르난드? 글쎄. 1917년 로마. 피카소는 발레단의 무용수 올가 코클로바를 만났습니다. 러시아 귀족 출신의 우아한 발레리나였죠. 페르난드와는 정반대 타입이었습니다. 올가는 완벽해. 어머니 다음으로 순수한 여자야. 피카소는 올가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결혼은 소유계약서에 불과했죠. 1918년 결혼 후 피카소는 올가에게 충격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발레는 그만둬. 이제 당신의 몸은 내 것이야. 친구들과 만나지 마. 나만 있으면 충분해. 러시아어도 쓰지 마. 스페인어로만 말해. 올가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워버리려 한 것이죠. 1921년 아들 파울로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는 네가 알아서 키워. 나는 예술가니까 방해받을 수 없어.
하지만 더 잔혹한 것은 다른 여자들과의 바람이었습니다. 피카소는 올가 몰래 수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올가가 알도록 일부러 증거들을 남겨뒀죠. 다른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 셔츠, 바닥에 떨어진 귀걸이, 거울에 남은 립스틱.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올가가 울며 따졌을 때 피카소가 한 대답. 질투하는 여자가 더 아름다워. 네 고통이 내 영감이 돼. 올가는 서서히 정신적으로 무너져 갔습니다. 불면증, 우울증, 폭식증에 시달렸죠. 1927년 올가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진단명은 심각한 우울증 및 자해 충동. 피카소는 단 한 번도 병문안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올가가 미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원래 약한 여자였던 거지. 올가는 1955년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피카소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고 합니다. 1927년 1월 8일 파리 갤러리 라파에트 앞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벌어집니다. 46세 피카소가 17세 소녀 마리 테레즈 발테르에게 다가간 것이죠. 아가씨, 나는 피카소야. 당신의 얼굴이 흥미로워. 모델을 해보지 않을래? 마리 테레즈는 피카소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친절한 아저씨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피카소에게는 완전히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 운명이야. 내가 평생 찾던 완벽한 뮤즈지. 피카소는 마리 테레즈를 위해 비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7세 소녀를 교육하기 시작했죠. 교육이라는 이름의 조교였습니다. 예술가의 연인이 되려면 특별해야 해. 내가 모든 것을 가르쳐 줄게. 피카소는 마리 테레즈에게 옷 입는 법부터 말하는 법까지 모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녀를 완전히 자신의 취향에 맞게 만들려 한 것이죠. 더 끔찍한 것은 마리 테레즈가 이것을 사랑이라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파블로는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줘. 나는 그의 작품이야. 8년간의 비밀관계 동안 피카소는 마리 테레즈를 그린 수백 점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 유명한 곡선미가 강조된 누드 시리즈들 말이죠. 하지만 1935년 마리 테레즈가 임신하자 피카소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이는 키우지 마. 내 예술에 방해가 돼. 하지만 당신 아이예요. 그것이 내가 원한 건 아니야. 마리 테레즈는 홀로 딸 마야를 낳았습니다. 피카소는 출산에도 참석하지 않았죠. 그리고 점점 마리 테레즈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여자, 도라 마르를 만났기 때문이었죠. 마리 테레즈,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야. 내게는 더 중요한 일이 생겼어. 25세가 된 마리 테레즈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8년간 피카소만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는 다른 삶이 없었거든요. 1977년 10월 20일 피카소가 죽은 지 4년 후 마리 테레즈는 집 다락방에서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파블로 없는 세상에서는 살 수 없어. 이제 그에게 갈 수 있겠네. 피카소가 남긴 세 번째 시체였습니다. 1936년 피카소는 카페에서 한 여자가 장갑 낀 손으로 칼로리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도라 마르, 초현실주의 사진작가이자 지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이었죠. 흥미로운 여자군. 위험한 냄새가 나. 피카소는 도라에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도라는 쉽게 넘어오지 않았죠. 피카소? 들어봤어요. 여자들을 수집하는 남자라면서요? 이 도전적인 태도가 피카소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도라는 다른 여자들과 달라. 내가 정복할 만한 가치가 있어. 하지만 피카소의 정복 방식은 항상 같았습니다. 상대의 자존감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죠. 당신 사진은 예술이 아니야. 진짜 예술은 회화뿐이지. 당신 친구들은 모두 가짜 예술가들이야. 나와 있을 때는 그들과 만나지 마. 도라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포기하고 피카소의 뮤즈 역할에만 매달렸죠. 1937년 게르니카를 그릴 때 도라는 작업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피카소는 이마저도 자신의 공로로 만들었죠. 도라의 사진은 내 작품의 일부야. 그녀는 내 손이지. 더 잔혹한 것은 피카소가 도라에게 마리 테레즈의 존재를 숨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두 여자를 동시에 만나게 해서 질투 게임을 벌이기도 했죠. 두 여자가 나를 두고 싸우는 모습이 예술적이야. 1943년 어느 날 도라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야? 도라 마르야 아니면 피카소의 그림이야? 거울을 보며 중얼거리던 도라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모든 거울을 깨뜨렸습니다. 내 얼굴이 없어. 피카소가 내 얼굴을 훔쳐갔어. 도라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피카소는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죠. 도라가 미친 것은 예술가의 숙명이야. 진짜 뮤즈는 광기를 통해 완성되는 거지. 도라는 평생 정신병원과 일반 생활을 오가며 고통받았습니다. 1997년 89세로 사망할 때까지 피카소의 이름을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1953년 72세 피카소는 27세 젊은 여성 자클린 로크를 만났습니다. 45살의 나이차가 있었지만 피카소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쉽게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자클린,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야. 내가 죽을 때까지 곁에 있어줘. 자클린은 감동했습니다. 위대한 예술가의 마지막 사랑이 되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피카소의 조건들은 이전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도 다른 남자는 만날 생각하지 마. 내 작품들을 지키는 것이 당신의 유일한 임무야. 내 친구들, 내 가족들과도 관계를 끊어. 자클린은 피카소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딸과도 관계를 끊었죠. 파블로가 내 전부야. 다른 건 필요 없어. 1961년 둘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혼이 아니라 완전한 예속이었죠. 피카소는 자클린을 모델로 400여 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어떤 여자보다 많이 그렸죠. 하지만 그 그림들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점점 일그러지고 괴물같이 변해가는 자클린의 모습이 담겨 있거든요. 내가 그린 자클린의 얼굴이 진짜 자클린이야. 거울 속 모습은 가짜지. 피카소는 자클린을 완전히 자신의 예술작품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1973년 4월 8일 피카소가 사망했습니다. 자클린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20년간 피카소만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는 다른 삶이 없었거든요. 파블로 없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자클린은 피카소의 무덤 앞에서 매일 밤을 새웠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주변 사람들이 걱정했지만 자클린은 거부했습니다. 나는 파블로의 여자야. 그가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해. 13년이 지난 1986년 10월 15일 자클린은 피카소의 초상화 앞에서 권총으로 자신의 관자놀이를 쏘고 자살했습니다. 유서는 없었습니다. 대신 피카소가 그린 자신의 그림 옆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드디어 그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 피카소가 남긴 마지막 시체였습니다. 피카소가 죽은 후 그의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들 파울로는 알코올 중독으로 폐인이 되어 54세의 간경화로 사망했습니다. 손자 파블리토는 할아버지 장례식 참석을 거부당한 후 표백제를 마시고 자살했습니다. 25세였죠. 또 다른 손자 파블로 2세는 마약에 빠져 노숙자가 되었고 결국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딸 마야는 평생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 했지만 끝내 거부당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며 은둔 생활을 했죠. 피카소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가족들, 그들은 내 예술의 실패작들이야. 내 그림만이 진짜 자식이지. 더 끔찍한 것은 피카소의 작품들이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줬다는 점입니다. 사망 당시 그의 재산은 현재 가치로 8조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두고 가족들은 20년간 법정 싸움을 벌였죠. 피카소의 작품들은 피로 그린 그림이야. 마리 테레지의 딸 마야가 한 말입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파괴해서 예술을 만들었어. 그 그림들을 볼 때마다 죽은 사람들의 비명이 들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피카소를 천재라고 부릅니다. 그의 그림은 수백억 원에 팔리고 전시회는 매번 성황을 이루죠.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예술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는 천재였습니다. 20세기 예술을 바꾼 혁명가였죠. 하지만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했습니다. 사랑을, 가족을, 그리고 자신을 믿었던 사람들을. 예술은 거짓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짓말이다. 피카소가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어떤 진실을 보여주는 걸까요? 천재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다는 거짓말을 말입니다. 피카소의 그림 속 일그러진 얼굴들을 다시 보십시오. 그것들은 추상화가 아닙니다. 그가 파괴한 여성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큐비즘? 아니요. 그것은 사이코패스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술가는 악마였다. 우리가 몰랐던 피카소의 진짜 얼굴. 여러분은 이제 그의 그림을 어떤 마음으로 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충격적이고 잔혹한 진실, 피카소의 숨겨진 잔혹함이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두운 비밀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